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위험하다며 투자를 머뭇대던 젊은 세대들도 과거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투자 자산이 인기가 있을까요? 다양한 투자 자산 중에 특히 부동산, 주식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자산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돈들이 금융자산으로 몰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자산시장은 선진국 대비 다소 기형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20%, 그 외 금융자산은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부동산의 비중이 70%고 금융자산은 30% 미만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거래가 쉽고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주식, 채권의 장단점을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금융위기만 오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만큼 꾸준히 상승하며 자산을 불려줍니다. 하지만 투자 후에는 돈이 묶여 황금성이 줄어들고 투자 금액도 큰 편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의 경우 비교적 작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에 베팅해 시세 차익과 배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하지만 주식이라고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 자체는 높은 수익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것이 현실입니다. 악재라도 하나 생기면 어김없이 폭락해 수익을 반납하곤 하죠. 더불어 손실 누적과 잦은 매매는 주식의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팽배한 정보 불균형도 개인 투자자가 이기기 힘든 벽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2020년 10월 상장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룹 BTS라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도 단기간 폭락하면서 개미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등 큰 손들은 대거 수익을 챙겼죠. 마지막으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채권의 종류에는 국채와 회사채가 대표적입니다. 국채의 경우 각국 정부가 발행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채권의 가치도 계속 오르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 실물 구매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보다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도 단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부동산, 주식, 채권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을 앞지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증권 시장의 평균 수익을 따라가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식의 높은 수익률과 채권의 안정성을 결합한 것으로 지난 50여 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검증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모든 자산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도 자신의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모든 자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만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막강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뱅가드가 1975년에 출시한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는 출시 후 현재까지 10,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1,000만 원의 자산을 투자한 사람은 현재 1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 상품은 현재도 거래되고 있고 주식과 형태가 같은 ETF 형태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누구든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다양한 종목에 알아서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한 종목이 아닌 다양한 개별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 운용하는 분산 투자 효과로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덱스 펀드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승률의 투자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증권 시장의 대표 인덱스 ETF 코덱스 200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덱스 200은 한 주에 3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한 주를 구입한다면 삼성전자, 네이버 등을 포함해 한국 최고 우량주 200종목에 분산 투자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참 편하고 쉽죠? 게다가 인덱스 펀드는 개별 주식 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상품보다 운영 수수료가 적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시세 차익에 배당까지 주니 복리 수익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또 주식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손실이나 시장 움직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죠. 무엇보다 인덱스 펀드는 사고 팔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꾸준히 평생 사기만 해도 노후에 가장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답니다. 투자에서 승리하는 법은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상품이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투자가 처음인 사람도 조금만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인덱스 펀드가 많지만 미국에는 더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전체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 다우존스 산업지수 평균 ETF 등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들 종목들은 달러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원화 자산 대비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래도 인덱스 펀드를 안 사실 건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모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블랙스완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